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촬영의 기준 오늘 코미코 상한가 같죠? 어제 붐업데이 참여하느라 이게 체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리뷰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공시로 상한가 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상증자가 떴다, 그래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를 직접 올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난 거지 회사가 갑자기 돈을 더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왜 코미코를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을까요? 핵심은 단순히 무상증자가 아니라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까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가 띄우기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우리 주식 더 많이 거래되게 만들 거다. 주주 환원도 강화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적으로 보여주겠다. 실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만으로 오른 종목은 오래 못 갑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BL팜텍이나 MI큐브 솔루션처럼 이게 권리락 착시로 급등했다가 무너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제가 사례로 오늘 들고 온 건데 실리콘투, 아이패밀리 SC, 현대바이오처럼 본업 성장성이 있는 회사가 무상증자까지 한다? 그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재평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영상에서 성공적인 실리콘투, 아이패밀리 SC, 현대바이오 사례를 비교하며 코미코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왜 무상증자를 할까요, 기업들이? 그 무상증자는 회사에 새돈이 들어오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상증자처럼 이게 투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 잉여금을 그냥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옮기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게 성장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유통주식수를 늘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가 단위가 낮아지잖아요. 주가 단위를 낮춰가지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오늘 하이닉스 거의 한 200만원 갔는데 이거 한 주 사기 좀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거의 한 500만원 갈 것 같던데 이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친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무상증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한 효과들을 약간 뻥카 치고 이게 단기 급등 후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이미 성장 스토리가 있고 실적이 있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면 시장은 이거를 단순한 이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재평가 트리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사례 한번 봐보시죠. 먼저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는 2022년 6월 무상증자를 검토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회사 측은 유통주식수 확대에 따른 거래 유동성 확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거의 아까 세 번째 이유였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그래서 한번 2022년 6월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2년 6월 딱 이쯤 공시하니까 이렇게 쫙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실리콘투가 무상증자를 했다고 좋은 회사가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 실리콘투는 이미 그 K뷰티 성장이라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사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가가 지금 한 6,000원 정도 됐잖아요. 이게 곧 여기서의 고점에서.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최고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최고가 63,700원을 찍고 지금 한 4만원대 정도 진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상증자만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K뷰티 수출 성장이라는 성장 요소가 있었기에 실리콘투가 무상증자가 성공한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무상증자의 의미는 성장 스토리는 있는데 그 성장성을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키운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코미코에서 연결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코미코도 단순히 무상증자 주식이 아닙니다. 반도체, 세정 코팅, 그리고 반도체 부품 사업이라는 본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트렌드 AI
HBM 반도체 공정 고도화와 연결될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미코의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도 단순히 주식을 늘리는 이벤트라기보다 성장 스토리를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하게 만드는 유동성 확대 이벤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이것도 화장품주긴 한데 아이패밀리 SC는 2024년 2월에 이게 무상증자 1주 대 100% 무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잠시만요. 네, 2024년 2월 14일 이후 주가가 쫙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벨은 아이패밀리 SC가 경영진 자사주 매입, 배당금 확대, 무상증자를 연달아 내놓았고 이를 주주가치 제고 카드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상장 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성을 입증한 상황에서 주가 부양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사례가 지금 가장 코미코와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밀리 SC는 단순히 무상증자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무상증자를 같이 꺼냈습니다. 이 주주들이 환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즉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우리 실적 좋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주주 환원도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아이패밀리 SC의 무상증자는 단순 회계 이벤트가 아니라 호실적 기반 주주 환원 패키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코미코도 이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2027년 매출액 7천억 원 달성, 2027년 EBITDA 500억 원 이상, 그러고 2025년부터 27년까지 배당 성향 25%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주 수익 극대화, 정기 IR 설명회, 영문 IR 자료 제공, 자기 주식 매입 확대를 통한 주주 환원 실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이익 배당 금액은 약 141억 원으로 2024년 약 102억 원 대비 38.8% 증가했습니다. 2025년 배당 성향도 28.3%로 제시됐습니다. 즉 코미코는 이번에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만 한 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액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원에서 한 1,400원으로 올리겠다고 2026년에 배당 DPS 올리겠다고 언급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미코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되죠. 무상증자 더하기 액면 분할, 그리고 더하기 배당 확대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무상증자 테마가 아니라 주주 환원 강화 흐름 안에서 나온 이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2025년 7월 10일에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딱 쫙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현대바이오 사례는 실리콘2나 아이패밀리 SC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실적 성장주라기보다는 바이오 기대감과 투자 심리가 강한 종목입니다. 보도에서도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즉 현대바이오 무상증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눌려있던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통해 시장의 관심과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이벤트죠. 다만 여기서 이게 코미코랑은 차별점이 있는 게 현대바이오는 기대감 중심의 성격이 강했다면 코미코는 이미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반도체 실적주잖아요. 코미코는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 반도체 공정 초미세화하고 적층화에 따라 첨단 세정 코팅 기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여튼 잘 나가고 있잖아요. 즉 현대바이오가 기대감에 더해서 무상증자였다면 코미코는 실적 기반에 더하여 주주 환원적 성격에 더하여 유동성 확대까지로 보는 게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코미코와의 차별점입니다. 정리하면 코미코 급등 이유는 단순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대1 무상증자, 그리고 두 번째 액면 분할 500원에서 200원으로 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 기존 대비 5배 수준의 500원에서 이게 2.5배잖아요. 2.5배고 요게 2배가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존 대비 약 5배 수준 주식수 확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경 안에 있는 주주가치 제고, 즉 주주 환원 강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 이벤트는 코미코가 무상증자로 주가를 띄었다가 아니라 코미코가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확대 방향, 무상증자, 액면 분할까지 묶어서 주주 환원과 거래 활성화 패키지를 제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승부는
2026년 1분기 실적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발표 안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25년 1분기가 5월 15일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트리거입니다. 이게 2026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이게 지금 커버하는 그 증권사들이 몇 개 없어가지고 제일 최근인 SK증권 추정치를 들고 왔는데 SK증권 추정치가 매출액 1680억 원, 그냥 1분기 2026년 1분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340억 원. 340억 원으로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은 오늘의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 성장주에 붙은 재평가 요소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게 진짜 이러면 큰일 나는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은 이게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 효과가 단기 소급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지, 영업이익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이였죠.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 세정 코팅 수요가 실제로 숫자 확인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부품 사업과 해외 법인 성장이 비용 부담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단순 무상증자 테마로 보면 부족합니다. 실리콘투는 뭐 유통주식수 확대와 거래 유동성 확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를 검토했었고, 아이패밀리 SC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무상증자를 함께 꺼냈었죠. 현대바이오는 무상증자를 통해 이게 투자심리, 시장 관심을 한번 끌어봤던 거죠. 코미코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거래 접근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확대를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 근데 이제 승부는 지금부터죠. 이게 26년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26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이번 급등이 단기 이벤트를 넘어 계속해서 상승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번 기도해야겠죠. 컨센서스를 제발 상회하자.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이번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